안녕하세요. 정기철입니다. 오늘은 킵이 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횟수를 계속 카운트를 하는데 몇 번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20번 이상은 갈 것 같은데 오늘 7번째 시간인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이런 게임을 틱택토 게임이라고 하죠. 보통 줄여서 TTT라고 보통 많이 줄여서 합니다. 틱택토 게임이라고 합니다. X와 O를 번갈아, X를 먼저 두죠. X와 O를 번갈아 두면서 일직선, 빙고를 누가 먼저 만드는가에 대한 게임이고요. 제 전공이 인공지능이니까 보통 인공지능의 게임 AI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샘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틱택토 게임을 만들어 갈 건데, 이제까지 우리가 킵에서 배웠던 위젯 중에 달랑 하나 씁니다. 버튼 위젯을 쓰고요. 그리드 레이아웃에서 버튼을 9개 배치해서 쓸 건데, 오늘은 전체 레이아웃만 만들고요.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한 5개의 영상에 걸쳐서 틱택토 인공지능 완성까지 시리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지금 X가 둘 차례입니다. X가 먼저 두니까요. 어디 두는 게 좋을까요? 여기 두는 게 좋죠. 보통 이런 건 이제 포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길이 갈라지는 거죠. 여기를 두더라도 이기고 여기를 두더라도 이기니까 여기 두는 수가 최상의 수죠. 뭐 이런 판단을 나중에 게임 AI가 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금 우리 킵이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또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틱택토라고 쓰면 구글에서 나오는 구글 페이지에 게임 페이지가 열리네요. 틱택토 게임을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지금은 이제 AI랑 게임을 하는 겁니다. 두면 AI가 수를 두네요. 어디에 둘까요? 네, 여기 두고요. 두네요. 이럴 때 어디에 두는 게 좋죠? 이럴 때 이렇게 포크를 하면 이기게 되는 거죠. 지금은 게임 AI가 중급이라서 그런데 고급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도 뭐 이걸 잘 두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좋네요. 저는 그냥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글 들어서 틱택토 스트래티지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뭔지 쭉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 뭐 첫 수를 둘 때 이기거나 비기는 방법, 뭐 귀퉁이를 두면 좋다네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태면 뭐 여기를 둬서 여기 XX 했을 때는 이렇게 포크를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틱택토 스트래티지를 보면 룰을 적용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틱택토 AI를 만들 때 룰 베이스로 AI를 만들고요. 나중에는 신경망이나 강화학습까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장차의 이야기고요. 예, 그건 장차의 나중에 이야기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버튼 위젯. 그래서 구글링에서 킵이 버튼이라고 하면 킵이.ux.button 이라는 모듈을 설명해 주고요. 쭉 설명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거 답답해서 못 봅니다. 예, 이거 차근차근 읽으면 제일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을 보시는 걸 거고요. 보통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콜백 함수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샘플에 보시면 그냥 인스턴스만 파라미터로 봤습니다. 이럴 때는 이 함수가 어떤 클래스의 멤버 함수가 아닌 경우죠. 그래서 멤버 함수면 이 앞에 우리가 계속 셀프라는 파라미터를 넣었었죠. 그건 이제 클래스라는 이야기니까, 혹시 다큐멘트에 이렇게 파라미터가 하나 있는 경우인데 위에 소스에서는 셀프라는 파라미터를 주나, 혹시 그게 궁금하신 분은 이건 클래스의 멤버 함수니까 그렇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오늘 설명드릴 코드는 GitHub에 있는 이 주소에 이 코드를 빌어서 쓰겠습니다. 조금의 수정을 가할 텐데, 여기는 기본적인 휴먼 대 휴먼 하는 틱택토 게임을 구현한 거고, 저는 여기를 수정하고 붙여서 AI까지 붙여 보겠다는 겁니다. 이 링크도 영상 하단에 붙여 놓겠습니다.
코드를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를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벤트에 관한 이야기. 제가 콜백 함수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었는데 우리가 처음 파이썬을 만나게 되면 콘솔에서 프린트, 인풋 이렇게 하죠. 그런 식의 프로그래밍을 하시다가 UI가 필요한 윈도우나 앱 같은 경우에 UI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조가 달라집니다. 왜? 모든 경우에 다 이벤트 드리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눌렸을 때 어떤 일을 하나라는 방식으로 코딩을 하니까 처음 이런 이벤트를 접하시는 분은 굉장히 코드 전체 모양이 어색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GUI 관련 개발을 할 때는 당연히 다 이벤트 드리븐, 우리가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벤트에 따라서 어떤 일이 처리되는 스타일로 코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윈도우즈나 앱이나 이런 GUI 관련 프로그램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인데,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 주냐를 클래스 내부에 멤버 함수로 구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위키의 전체 이벤트 처리 구조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사용자가 인풋을 내리죠. 사용자가 어떤 이벤트를 합니다. 멀티터치를 하거나 마우스나 키보드나 뭐 등등등등 하면 그 이벤트가 어떤 처리를 거쳐서 이벤트를 분할하는, 이벤트를 배포하는 이벤트 디스패처에 가서 이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인지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이벤트가 파일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또는 프로세스 관련 이벤트면 이쪽으로 디스패치를 하고, 그렇지 않고 윈도우와 관련된, 즉 화면의 UI와 관련된 이벤트면 이렇게 넘어와서 실제 UI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는 뭐 시간에 관련된 이벤트면 이렇게 또 UI에 관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에 관련된 클락 이벤트나 또는 윈도우의 화면 구성과 관련된 이벤트면 그에 따르는 콜백 함수를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튼 오브젝트, 버튼 위젯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처리를 하면 되나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로 와서 일단 실행되는 화면을 먼저 확인을 한번 하시면 이렇게 그리드 레이아웃이 열리고요. 지금 버튼을 9개 배치한 상태입니다. 순서대로 배치하면 9개가 3x3으로 열리겠죠. 그래서 그리드 레이아웃에 칼럼이 3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요 하나하나의 셀 모양이 다 버튼 위젯입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오른쪽 화면에 나올 텐데요. 예, 그 이제 버튼이 9개 열리고 나면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그러니까 해당하는 버튼이 온프레스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해당하는 심볼을 출력하게 하면 됩니다. 해당하는 심볼을 출력한다는 말은 해당하는 버튼에 텍스트라는 애트리빗이 있습니다. 거기에 X라는 심볼 또 O라는 심볼을 번갈아 두면 되겠죠. 이렇게 번갈아 두게 되니까 지난 파이썬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너레이터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그렇게 되고요. 이제 전체적인 구조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코드 좀 확장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티켓토라는 클래스를 앱 클래스를 상속받아 만들고요. 빌드 안에서 보드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 보드를 리턴하는 형식입니다. 그럼 이제 보드라는 클래스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알아야겠죠. 보드는 그리드 레이아웃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x3을 그리드 레이아웃을 상속받아서 보드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아래에서 그리드라는 변수와 심볼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건데 이제 넌으로 초기화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닛이라는 멤버 함수에서 쭉 진행이 될 텐데, 이제 셀프 컬럼즈는 그리드 레이아웃에서 칼럼의 개수죠. 이제 칼럼의 개수를 3으로 지정을 하고, 그와 똑같이 3x3이니까 로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3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심볼이라는 변수를 앞에서 만들었었는데, 심볼이라는 변수를 심볼 제너레이터 함수의 반환값으로 합니다. 그래서 심볼 제너레이터, 이름을 제너레이터라고 붙였는데, 보시면 일드 명령문에 있죠. 그래서 while true에서 무한 반복하면서 심볼즈 변수
튜플이네요. XO 순입니다. 있는 심볼을 하나씩 yield합니다. 이게 제너레이터죠. 그래서 XO, XO, XO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반환되겠죠. 물론 if문을 써서 XO를 번갈아 두게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너레이터 함수를 배웠으니까 제너레이터 함수를 한번 써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드 레이아웃과 버튼 위젯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는 지금 리스트로 쓰고 있네요. 그리드는 리스트 오브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배열을 배우셨던 분은 2차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스트 안에 이렇게 포문을 쓴 것은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죠. 예전에 제가 파이썬 강좌에서 컴프레hension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고요. 리스트나 튜플 컴프레hension, 리스트에서 사용하는 컴프레hension을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는 것은 리스트 안에 for 또는 if 문을 써서 리스트를 생성해주는 명령문을 말합니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 보면 세 줄을 만들고 각 줄에 대해서 세 칼럼을 만들면서 초기 값은 다 none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3x3 리스트면서 리스트가 이렇게 되겠죠. 다 none 값이 들어갑니다. none 3x3이죠. 3x3으로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 none 이렇게 초기화 되는 거죠. 요게 다 버튼 위젯 하나씩 연결이 되는 셈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리드라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실제 화면에 디스플레이만 하고 끝날 거면 3x3 XO를 담고 있는 3x3을 기억할 필요가 없겠지만, 향후에 AI를 만들 거면 이렇게 보드 상태를 저장하는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drawTiles라는 함수, 멤버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럼 이제 drawTiles를 봐야겠죠. drawTiles를 보시면 전체 구조 심플합니다. 이중 반복문이고요. 이중 반복문이고요. 모든 행에 대해서 그의 또 모든 칼럼에 대해서 버튼을 하나씩 만들고 그놈을 보드 클래스죠. 그리드 레이아웃에 바인드 시켜 add 위젯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하나 만들고 해당하는 타일 버튼에 바인드 시키는데 onPressed라는 이벤트 발생했을 때 onPressed라는 멤버 함수 하단에 있는 것을 호출하게 바인드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타일을 앞에서 만들었던 그리드 멤버 변수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해당하는 타일을 add 위젯 하면 하나씩 버튼이 칼럼 3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기차적인 레이아웃을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버튼이 9개 만들어지겠죠. 9개 만들어지면서 9개 각각이 다 모여서 그리드라는 리스트 오브 리스트로 관리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버튼이 하나의 함수에 바인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onPressed라는 콜백 함수에서 왜 인스턴스, 그래서 어떤 객체, 어떤 위젯에서 발생했는지를 알려주는 왜 인스턴스 파라미터가 필요한지 궁금하셨던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버튼이 발생시켰는지를 확인해 주는 파라미터가 바로 이 인스턴스라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버튼마다 다른 동작을 취하려면 이 인스턴스 값을 보고 다른 동작을 취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인스턴스가 버튼 위젯입니다. 버튼 위젯은 텍스트라는 애트리뷰트 있고 폰트 사이즈, 그 다음에 UI 관련된 많은 애트리뷰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개만 써볼 건데, instance.text가 none이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값이 벌써 두어져 있으면, 해당하는 버튼에 클릭이 먼저 되었었으면 none을 리턴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텍스트를 generate 함수로 호출하는 겁니다. symbols라는 generate 다음 값, 그러니까 x 값, o 값이 번갈아 가면서 반환되겠죠. 지난 시간에 iterator, generator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이나 또는 next라는 멤버 함수를 쓰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next라는 멤버 함수를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해당 텍스트 폰트 사이즈를 100으로 늘리면 꽤 큰 글씨로 X나 O가 찍히게 됩니다. 요게
onPressed라는 콜백 함수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예, 실행이 되고요. 해당 버튼 누르면 XO가 이렇게 번갈아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스턴스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인스턴스를 콜백 함수에 출력을 하면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터미널을 잘 보셔야 되는데, 터미널 눌렀을 때 인스턴스가 해당하는 인스턴스가 이렇게 찍히죠. 인스턴스 찍히는데 어떤 오브젝트인지 인스턴스 아이디가 다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스턴스라는 파라미터의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누를 때마다 해당 인스턴스 번호가 다르죠. 같은 인스턴스 누르면 계속 같은 값. 그래서 그 인스턴스마다 역할을 달리하고 싶으면 인스턴스 파라미터 값을 보고 파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빙고가 되더라도 판단하는 루틴이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많은 루틴을 추가해야 됩니다. 승패도 매 수를 둘 때마다 승패도 판단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겼는지 졌는지 비겼는지, 그리고 AI를 만들어야겠죠. AI는 차근차근 만들어 갈 겁니다. 룰 베이스드 방식으로도 만들어 보고 신경망으로도 만들어 보고 강화학습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5-6편의 영상에 걸쳐서 하나하나씩 차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가 지금 긴데 제가 영상의 끝마무리에 코드를 붙여 드려도 되지만 그것도 그렇게 보기 쉬운 상태는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창을 좀 쪼개서 한 창에 다 볼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드로 타일즈 이렇게 되면 두 개 함수가 거의 다 비슷하게 보이죠. 네, 이렇게 되면 드로 타일즈부터 if main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참조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틱톡 게임 만드는 것에 관련된 질문 있으면 영상 밑에 또는 제 질문 링크가 상단에 있는데요. 제 채널 상단에 거기 질문을 보내주시면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